자, 오늘 주제가 뭐였죠? 지구촌 전망. 내년. 네. 그렇죠. 2021년도 글로벌 지구촌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결론은 좀 단순해질 것 같아요. 네. 두 가지가 중점적인 겁니다. 일단은 코로나 방역. 두 번째는 돈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디에서도 돈 빌릴 데가 없게 돼버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침체돼버린 거의 이제 대공황 직후랑 똑같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누가 돈줄을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2021년에 국제사회의 이슈가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유럽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영국이 드디어 EU와 완벽하게 이제 결별했다라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오늘자,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딱 기준, 영국 시간으로 그 기준으로 정확하게 서로 이제 갈라서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하게 51.9% 대 48.1%로 이제 국민 투표 결과가 브렉시트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반대파들은 설마 했던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내가 투표 안 한다고 설마 브렉시트로 나오겠어 했는데 그 설마가 진짜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설마 내가 한 표 안 한다고 해서 행사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대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에게 표를 주는 걸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투표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음모론이 또 생기죠. 이 투표에 외국 세력이 개입했다. 외국 세력이 어느 세력이? 뭐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유럽 경제를 뒤흔들려고 했던 미국 세력이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투표율이 꼭 51대 49로 나오면 꼭 이런 얘기가 생겨요. 어느 나라 투표든지 51대 49로 나오면 이러한 음모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51대 49를 만드는 일종의 그 매뉴얼이 있거든. 투표 조작 매뉴얼이 있거든. 그래서 어떠한 투표를 하더라도 결과를 이걸로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다라는 게 이제 투표 관련, 부정투표 관련 청문회에서 한번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일부러 이걸 누가 조작해서 만든 거 아니야?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한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증거는 없습니다. 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아니, 의심 받고 있다고. 증거도 없는 얘기를. 이 투표에 관한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증명된 바는 없다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예. 자, 이때 이제 사실은 영국이 한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EU로 영국이 묶여 있을 때 이제 다국적 기업의 유럽 지부나 본사가 주로 이제 영국 런던에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금융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영국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자마자 그 수많은 기업들의 유럽 본부가 다 이제 유럽 대륙 내로 옮겨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각국이 유치 경쟁을 또 벌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영국 파운드화가 이제 평가절하가 되면서 굉장히 나 파운드화 사놨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예. 이게 왜 나가냐면 영국 안에 이제 증시가 열리면 영국 증시는 국제적인 증시거든요. 세계의 돈이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상장을 걸어놓고 본사를 두고 거기다 상장을 걸면 주식을 팔아서 자금 조달이 쉬웠던 거야. 시스템으로 보나 거기서 거래되는 돈 규모로 보나. 근데 영국이 단독으로 한다고 하니까 유럽하고 결별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넣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 나라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고 일시에 영국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과 투자금들이 일시에 영국에서 쫙 빠져나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영국인들이 북아일랜드 쪽으로 많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은 영국령이지만 아래쪽은 그냥 아일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아일랜드는 또 EU 소속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북아일랜드 영국이 EU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서로 수십 개의 도로가 연결돼 있고 왔다 갔다 국경 같은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EU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거 하드한 국경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정말 오고 가면서 편하게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영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북아일랜드는 그냥 좀 내버려 두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다. 북아일랜드 영국령인데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아일랜드에서 원래 북아일랜드 영국령 여기도 영국인들이 이주하기 전에 우리 땅이었잖아. 우리가 수복해야 되는 땅인데? 라는 얘기까지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영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그러니까, 무역 협정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별할 것이냐를 두고 엄청나게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일, 지난 24일이 돼서야 이렇게 대략적인 합의안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영국 의회에서 승인해 놔야 되고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들이 또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다행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영국 하원에서도 승인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27개 회원국에서도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무려 1200쪽이 넘는 합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무관세, 무쿼터 유지하기로 했지만 기존에 없던 통관, 검역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EU 회원국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무료 의료 서비스를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휴대전화 무료 로밍 혜택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수백 대씩 그 화물차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영국과 EU 사이에. 왜냐면 프랑스하고 그 도버 터널이라고 해저 배 터널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사실 영국 섬이 아닌 거야 지금은. 그렇게 넘어갔던 게 그냥 쭉쭉쭉쭉 통관이 됐던 것들이 이제는 다 멈춰가지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은 당장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 특히 EU국에서 수입해 왔던 물건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6개월치는 미리 구비를 해놓으라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미리 사재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료집을 발간을 했어요. 어떤 품목들. 블랙시트에는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많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혼란은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유럽을 가거나 영국을 가는 일이 거의 드물어졌지만 만약에 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를 통과하거나 같이 돌아볼 계획이시면 거기에 따른 검역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로 해야 돼요. 다시 따로. 예. 특히 예방접종이라든지 뭐 증명서 제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갖고 가는 물품에 있어서의 도입 금지 품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2021년에 이런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변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EU가 전체적으로 이제 EU가 공동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EU 안에 소속돼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엄청난 재정 지원을 EU 쪽에다 꺼내놔야 돼요. 왜냐면 영국은 원래 돈이 좀 있는 나라로 치니까 그렇죠. 없는 나라에 비해서 분담금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 근데 의외로 지금 유럽에서 가장 심각하게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가 사실 영국인 거야. 사실 지금 영국은 의료 붕괴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국이 갖고 있는 의료 기술이라든지
지금의 시스템 그리고 병상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영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도저히 영국 안에서 처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얘들 같으면 그냥 독일 가면 돼. 프랑스 가면 돼. 근데 이거 어떻게 된다? 이제는 의료 서비스를 지금 못 못 받는 받아요. 예, 못 받아요. 영국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 그러니까 이 의료 서비스를 유럽하고 공유하지 못하게 된 서비스에 대한 차단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올 거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브렉시트를 감행했던 영국의 행정부는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브렉시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당시에 보수당이 돈 내기 싫어서 그랬죠. 그 보수당이 굉장히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얘들이 뭔가 자기네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혹할 만한 공약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 총리가 누구였냐면 데이비드 캐머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작 본인은 브렉시트 반대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정말 정치적인 이유로 공약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혹하게 하냐면은 그 당시에 영국은 그 NHS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공공의료가 좀 잘 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유럽 중에서도. 근데 여기에 재정이 워낙 많이 투입되니까 경기도 어렵고 뭐 국가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노동당 측에서 야당 측에서 여기다 더 투입을 해라 하니까 노동당이 돈 내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불만이 팽배한데 이걸 어디로 돌렸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EU의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EU에 내고 있는 이 분담금을 고스란히 우리 내부 복지로 돌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살기 좋아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당 지지자들이 와! 그래서 뽑아줬지. 그렇지. 뽑아줬으니까 선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근데 정작 데이비드 캐머런은 안 될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지. 6대 4였어요 그때 여론조사가. 근데 51대 49 됐다. 이러니 의심을 안 하나?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EU의 결속력을 비롯한 영국의 지배력들이 전부 상실되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해외 자본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중국 자본뿐이었어. 미국이 나를 안 도와준다면 중국은 돈이 있으니까 중국 돈을 받아다가 그 돈으로 갖고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국가가 될 거야. 우리는 상하이랑 동시에 증권 상장도 같은 시간에 열었어. 앞으로 영국의 증시는 영국에서도 팔리고 상하이에서 팔리고 24시간 열린 증시야. 막 자랑하는데 지금 중국이 거지가 돼갖고 왜 거지가 돼요? 달러가 없으니까. 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뭐 한 3조 달러냐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 1년 내내 수출을 못 해갖고 그 달러들을 전부 다 자기 물건 구입하는데 다 써버렸거든. 근데 중국의 국영 기업체들이 돈을 벌어갖고 그 돈을 달러로 다시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주니까 그렇죠. 달러가 텅 빈 거야. 그러니까 중국 돈은 아무리 많아도 국제시장에 못 써.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면 달러가 안 돌아. 그러니까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중국한테 돈 좀 줘봐 그러고 하는데 중국 돈 받을래? 아니 달러로 준다 그랬잖아. 달러는 나도 없어 이 새끼야.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제일 심각한 피해를 받을 국가가 영국이 됐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반화웨이 동맹을 막 추진하면서 야 너네 화웨이 거 쓰면 안 돼, 중국 거 쓰면 안 돼 이럴 때도 영국은 그 중국 돈 때문에 그치. 아니 우리는 쓸 건데 굳이 특별하게 의심되는 점을 발견을 못했어 이러면서까지 사실은 중국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EU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기댈 거대 자본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사실 중국도 속았어. 누구한테? 영국을 생각할 때 네. 영국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브렉시트 된 상태에서 중국 돈을 좀 넣어주면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것만은 못해도 웬만큼은 장사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돈 장사를. 근데 영국이 미운털을 박혀버리고 나니까 EU가 완전히 등을 돌렸지. 돌렸지. 프랑스랑 독일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하게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중국 돈이 많아도 이 돈을 와서 쓰려고 하는 외국 애들이 없는 거야. 됐어. 중국 돈 그거 먹으면 도각이야 그거. 그러고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 이럴 것 같았으면 독일한테라도 빌려 쓸 수는 있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다시 들어간다고 하기도 뭐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냥 블랙시트는 선언이 돼버린 돼버리고. 거고 이제 영국은 죽을 일만 남은 거죠. 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국은 원래 이제 유럽이랑 별로 사이가 좋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럽 대륙 내에서 영국인들의 이미지는 어떤 사파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인들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을 그려놓은 것 중에 영국인을 뭘로 그려놨냐면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술병 들고 이러고 누워있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영국인은 그런 아이들이야. 못 배우고 무식하고 저렇게 무례한 아이들. 예. 그런 이미지란 말이죠.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영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뭘 몰랐던 거지. 예. 그러나 실제로 영국이란 나라가 받고 있던 대접은 그 정도 대접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영 제국 그거 진짜 다 옛말이고 21세기에 왕실을 유구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겁나 오래 살아 여왕님은 아직도 건강하셔. 대단한 여왕님인 것 같아요. 아들보다 건강하셔요? 아무래도 아들 앞세우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부부 내외가 다 건강하십니다. 예, 아무튼. 심지어 부부가 예. 장수 부부야. 거북이야 거북이. 유럽의 뭐 수한무 뭐 그 계통이야. 네. 혹시 네. 외계인하고 관련이 또 있을까요? 외계인인가? 아하. 네. 그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유럽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럽에서 드디어 디지털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요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 세금 지금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등 주로 이 미대형 정보기술 IT 업체들을 겨냥한 세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럽 전체를 이 기업들이 상대로 할 때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공동체예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나라, 그러니까 전체를 상대로 해도 어느 나라 하나에 딱 그 세금을 내고 있고 딱 그 뿌리 받고 있으면은 유럽 전역을 다 상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유럽 전역을 상대로 하면서 세금은, 그러니까 본사는 어디다 둔다? 유럽 본사는 세금이 가장 싼 곳, 아일랜드에 두고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그 나라에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 각국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2019년 7월에 글로벌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를 기점으로 이탈리아, 독일, 막 다른 나라들도 계속 이렇게 우리도 저 세금 필요해. 그렇지.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연달아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들의 본사가 어디다?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단은 프랑스를 먼저 때려요. 니들이 우리나라를 감히 때려? 이래가지고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프랑스산 명품에 대해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프랑스의 기업들이 약간 또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했어요. 잠깐 스톱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울 게 아니고 그럼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디지털세가 유예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협상이 결렬됐고요. 프랑스가 12월자로 올해 12월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자, 올해 세금 얼마예요? 이제 내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통보를 한 싫으면 상황입니다. 나가시고 네, 뭐 그렇게. 이런 배짱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무섭네. 이거를 이제 사실은 민주당 정부였으면 바이든이 들어섰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안 내도록 압력을 주거나 합의를 봐줬을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들어서면 얄짤없어요. 유럽에서 3%야? 그럼 우리는 우리는 23%, 미국에서는 23%. 니들 독과점 기업이잖아. 지금 트럼프는 이러고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민주당하고 짝짝꿍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얘들을 구해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래서 민주당을 더 밀었을 수도 있어요. 얘들이 이게 유럽에서만 생길 맞네, 디지털세가 아니라는 거야. 유럽이 받으면 아시아도 받고요. 그치. 중동도 받고 우리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모두 다 같이 받는 거지. 야, 유럽에만 내고 우리한테는 안 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바짝 올리고 있나? 그렇지. 지금 번떡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열받는데?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든 바이든을 밀라고 했으나 1월 6일 날 결정되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구글은 뭐 내가 보기에는 2021년 쪼개져. 그것도 아주 월드 뉴스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구글이요? 구글이 쪼개져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쪼개지고 해외 지사들이 각자 세우거나 아니면 그 나라 회사로 그 나라 인터넷 회사로 흡수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분사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3%는 그 3% 갖고 어떻게 되겠어? 아닙니다. 이거 3%면 3% 같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 그러니까, 수지에서 확 날아가요. 보세요.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이요. 지난해 프랑스에서 올린 매출이 얼마냐면은 2,500만 유로, 약 392억 원이에요. 프랑스에서만. 억 달러지. 그러니까 억 원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얼마냐면은 9,878억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이 1조 이상을 다 벌어들이는 기업들이라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수백억 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걸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하게 매기는, 그러니까 프랑스가 앞에 빵 하고 쳐주니까 인도, 이탈리아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기가 쉬워요. 사실은. 예,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편승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한편으로. 예.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슈퍼챗 받고 우리가 하면은 우리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얘들 거의 40% 떼가잖아요. 그렇죠. 40% 조금 못 되게 떼가는데 떼가는데 그거 갖고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낸대요. 낸다고? 일부 낸대. 근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송작가 TV 얼마 뭐 무슨 TV 얼마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요만큼 벌었는데 요만큼 하고 떼주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산 자료를 안 내놓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 예. 정확하게 계산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들이 그냥 세금이에요 하고 주면은 우리는 네 이러고 받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세금 떼고 받으니까 국가에서도 우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했다고. 수출 처리를 해줘요. 면세 처리를 해줘. 구글에서 돈 받는 거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구글에서 구글이. 우리 정부한테 그렇지. 자 올해 우리 이만큼 벌어서 세금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그렇지. 아무 증빙을 제공 못한 상태 깜깜이로 주니까 받습니다라고 끝나는 상황이라서 맞아.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안 통하게끔 법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너네는 이렇게 수익이 났어. 우리한테도 안 알려주니까 우리 채널에도.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거 뭐지? 지금 몇 시간 그리고 구독자 수 몇 명 이걸 채워줘야지만 수익 창출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무조건 수익 창출이 돼요. 대신에 그거를 채우지 못한 채널은 그 수익을 다 구글이 가져갑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신박하죠?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와. 거야. 와. 낙전 수입을 챙기는 거야 구글이. 와, 아니네. 대박.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구글이.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버는 이런 돈독이 올랐어. 이런 그 소수 유튜버들은 그나마 몇백 원 주던 것도 전부 낙전 처리해 버리는 거고. 못 받는 거야? 우리도 구글 정책에 의해서 뛰어가는 세금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의 뭐 왜 또 아니 손실을 메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 구글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멤버십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빨대 한 번 더 꽂아 봅시다. 우리 송 작가님이 2014년에 예언을 했던 게 지금 맞은 게 하나 있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게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구글이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 위치 정보 서비스 언제까지 얘들이 무료로 줄 것 같으냐. 그 안드로이드 마켓 있잖아요. 앱을 다운받는 그 마켓 그거 이제 그 앱을 다운받으면은 그래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게임을 받았을 때 결제를 하잖아요. 게임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 뭐 아이템을 사든 이 결제를 하는 것도 다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수료로 기업하고 소비자한테 매출의 30%를 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짜로 10여 년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부터 구글을 통해서 거래되는 모든 상거래부터 IT 뭐 이런 아이템 거래 이런 것들을 구글 페이로만 연동해서 이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이제 저축이 되는 건데 구글 페이로만 연동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금까지 지들이 떼고 주겠다는 거지. 양아치네. 다른 결제 시스템은 5% 선이에요. 수수료가. 이거를 송 작가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해주셨냐면 이제 중국은 자체 OS로 자체 이용하고 마켓을 있는데, 쓴다. 구글 마켓 우리는 쓴다. 언제까지 이거 구글 믿고 있을 거냐. 구글이 갑자기 돈 내라고 하면 너네 어떡할 거냐. 우리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2014년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없지. 구글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찾거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건너가기가 쉽냐고. 이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시스템들을. 우리 아프리카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구글이 네, 주장하는 아프리카 TV. 바는 애플은 이미 30%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애플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애플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글로 넘어온 건데 맞아. 그 처음에 애플이랑 반사 이익이 상대도 안 있었어. 되던 것들이 이제 배 불렀으니까 지금 와서 이제 살찐 돼지 잡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요런 변화들이 유럽에서 있을 거고요. 자, 코로나에 관련돼서 문화나가 정리해 오신 내용 지금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영국에서 현지 시각으로 30일 이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부터 접종할 예정이고요. 이달 초에, 그러니까 지난 2일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을 사용 승인을 이미 한 상태에서 8일부터 영국은 접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국에서만 80만 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다른 EU 회원국들도 이렇게 덩달아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에 나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의료진부터 대상이 사실 되거든요. 의료진, 그 다음에 노약자 이 순서인데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이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에 거부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사들이 제일 잘 알잖아. 네. 지들이 알거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백신인 건지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백신 접종에 동의한 의사가 전체의 69.8%에 불과한데 이게 이 수치의 문제도 문제지만 공식적으로 의사들이 계속해서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 간호사들도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정부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불안함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도 안 맞는데 일반 환자들이 맞으라 그러면 찜찜해서 맞겠어?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을 원하는 인구가 전체의 4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난 그 백신 못 믿겠다, 안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웃긴 거예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개발을 한 건 좋은데 영국 내에선 이거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나라 와서 만들어 갖고 공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독일 얀센 여기도 일부 생산이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예약된 생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인도, 중국인데 인도는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외주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인도 쪽에서 아예 백신 생산을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이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문제야. 중국이 자체적으로 확인도 안 된 백신 3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공급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확인도 안 된 거. 왜냐면 100만 명 실험해보고 한 명도 부작용이 안 나왔다고 하는 기적의 백신이야. 이 기적의 백신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해외 나가는 근로자들한테 다 맞춰 보냈는데 나가갖고 전부 다 확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이 자꾸 이제 그 해외에서 발원지로 해갖고 욕을 먹으니까 해외 근로자나 해외 나가는 외교관이나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100만 명 섞어갖고 우선 맞춰서 내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만 줘요? 우리도 놔줘요. 그래갖고 막 땡깡을 써가면서 같이 맞았어. 그렇게 맞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가갖고 전부 다 확진이 되고 있네? 그래갖고 중국 안에서 야 우리 백신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딱 생겼는데 이 와중에 중국 애들이 1억 병을 몰래 독일에서 사갖고 온 거야. 화이자 거라고 안 하고 화이자가 바이오엔테크가 같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독일산 백신이라 그러면서 화이자 백신 1억 병을 사갖고 1억 명분을 사갖고 들어온 거야. 바이오엔테크가 독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 건데 독일에서 사왔으니까 화이자가 아닌 것처럼 사왔어. 근데 문제는 딱 1억 명분을 사온 거야. 근데 왜 1억 명분을 사왔을까? 공산당원이 딱 1억 명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공산당끼리 저거 나눠 맞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서 이 접종 계획이 지금 무산이 된 거야. 이게 선별적으로 주사했다가 이게 난리 나게 생긴 거거든. 지금 중국산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은 곳이 현재 아랍에미리트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국이 하도 자기네 백신을 안 믿으니까 지난 10월에 아프리카 50여 개국 대사들과 외교관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네 돈 줘가면서 이렇게 돈 줘가면서 불러가지고 중국의 제약사인 시노팜의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이것 봐 이렇게 생산하고 있거든 믿겠지라는 식으로 막지 방천수야 이러면서 백신에다 뭘 담았는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담는 것만 보여주면. 아프리카는 왜 맨날 아프리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에 이렇게 했어도 아프리카 내부에서 우리 중국산 백신은 싫은데 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중국이 20년째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 다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이분이 항상 그 연초가 되면 하시는 연례 행사가 있으십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시죠. 내년에도 연초, 그러니까 4일부터 9일까지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보츠와나, 탄자니아, 셰이셰 이렇게 5개국을 차례로 방문을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것 봐 중국은 전 세계 중에서 아프리카를 가장 우대해 라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지 딱 2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에 이 중국과 아프리카가 협력 포럼을 연 이후에 이 아프리카 곳곳에 투자한 금액만 1,480억 달러, 약 166조 7,220억 원 정도가 된대요. 이제 공식적으로 잡힌 것만 이거예요. 비공식은 아마 더 많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54개국이 다 중국의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채를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아프리카가
배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배째 돈 못 갚아 이래가지고 사실은 11개 나라와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합의에 서명을 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게 이디오피아에다 왜 고속철을 깔아줘?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가서 사회 간접자본 기반 시설 우리가 깔아줄게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 기업이 들어가잖아요. 중국 노동자가 들어가고 다 중국 자재로 들어가요. 근데 자, 이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현지에서 필요성이 있고 활용이 돼야지 돈이 나오는 거잖아. 동네 사람들이 다 소달구짓 하는데 4차선 고속도로를 왜 깔아주고 돈을 달라 그러는 거냐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돈은 못 갚겠는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요거 소유권은 내 거야?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프리카의 고속도로를 다 깔아놓고 철도를 깔아놓고 이제 그걸로 해갖고 나중에 아프리카하고 아프리카 중국 물건을 신나게 팔아먹으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거기다 고추 널고 옥수수 널고 그러고 있어요 고속도로에. 네. 근데 그 이제 중국 고속도로니까. 세상에. 문제는 항상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1대1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들어간 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중국 노동자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노동자 집단 거주지가 생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주민들하고 반드시 문제가 100% 생길 그렇지. 수밖에 차원의 없어요. 타협은 무조건 문제가 나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는 반중 감정이 엄청나게 고조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없는 동네에 달군이 있는 마을에 고속도로 깔아준 거 괜찮아. 고추 널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필요해갖고 도심지에 깔아준 도로들은 아프리카 열기에 다 녹아갖고 차들이 지나가 푹푹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자기네 백신을 전부 다 그냥 준다 그랬어. 공짜로 보급을 해준다고. 근데 아는 거야. 요거 그건- 준다 그랬지만 요거 빚이다. 라는 걸 아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자국민들한테는 돈 받고 놔주겠다는 거야. 시노팩을. 그래갖고 이 시노팩에 자국민? 누구 자국민? 중국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중국이 손잡은 정권. 근데 이 정권들이 독재 정권이거나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는 정권이거나 또는 종족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족의 우두머리들 하고만 결탁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백신을 그쪽 나라에다 공짜로 준다는 거는 사실은 차관 형태로 해서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빚으로 땡기는 거고 현찰은 중국 국민들한테 돈 받고 법정을 해갖고 이거를 100조 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민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삶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백신으로 100조 원을 땡기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그 현찰 이거 긁어 모으는데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그냥 무상 형태로 해갖고 빚으로 던져주고 뭐 나중에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빚잔치 해도 되고 라는 마음인 거고 그렇지. 본전은 국민들한테서 뜯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요걸 또 이용해 가지고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어딘가 시장이 필요해. 그래서 그 타겟을 또 아프리카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가 앞으로 아프리카에 2년간 약 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중국이 진출하면서 생겨난 그 아프리카의 부작용들 있잖아요. 뭐 열악해진 노동 환경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환경 문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 이걸 막 보고 야 니들 중국이랑 손잡으니까 이런 문제 생겼잖아. 영국이랑 손잡아야 돼. 영국이랑 손잡으면 이런 문제 없어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아프리카라는 땅을 놓고 다시 예전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싸우던 그 모양새가 서구권 국가와 중국 사이의 대립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치 떨지 않아요, 영국? 당연하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근데 더 유럽 다 치를 떠는데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아. 너무 가슴 아픈 게 근데 아프리카에서 쓰는 언어가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프랑스어나 거예요. 영어를. 그리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먹고 살기 좀 좋은 위치에 그렇지. 가 있는 거야. 이게 영어라도 딜레마. 좀 할 수 있는 애들이 귀족 취급 받는 거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중국이 열심히 이 아프리카 공략을 위해서 돈을 들이고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이집트고 하나가 남아공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발 변이 바이러스의 출처가 사실상 남아공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사에는 뉴스에는 영국 변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공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상 영국에 옮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는 남아공하고 영국이 그만큼의 인적 교류가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고 그 남아공에 더 열심히 이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중국. 때문에 이것도 그 쓰리 쿠션으로 넘어온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또 받는 거야. 왜냐면 영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집단적으로 발현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프랑스였나? 근데 영국이 더 심하네? 남아공이 더 더 심하네? 심하네? 이게 중국하고 연관이 있네? 근데 중국이 바이러스 백신을 겁나게 많이 주면서 투자했던 데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부작용도 생겨갖고 약도 못 써본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막 창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주 언론에서 중국이 빠져 있죠? 직접 안 나왔잖아. 지난 우한처럼 거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은 정보 통제가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거 그 나라 언론이 보도를 해야 우리 국제 뉴스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 언론이 그런 건 보도를 안 하잖아요. 거긴 다 관영 매체니까. 결국 이제 그 영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돈 부족 사태, 코로나 사태, 의료 문제, 뭐 이런 돌발적인 모든 상황이 결과적으로 브렉시터 영국이 손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 거야. 중국하고 손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 거고 지금 오히려 다른 EU 국가들은 다행이다. 그나마라도 중국을 손절해서 다행이다. 우리가 빨리 이 자동차 환경 정책 안 세웠으면 중국산 내연기관 자동차 몽땅 들어와서 한바트면 우리 자동차 산업도 말아먹을 뻔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중국이 이제 EU에 투자해준다고 1대1로 놓고 쭉 깔아놓고 처음에 이제 돈들 투자해준다고 빌려가라고 난리 쳤잖아. 야, 지금 중국 돈 없대. 중국에 달러 없대. 애초에 얘네들이 유엔안 쓸 생각도 없었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야, 이참에 우리 EU 돈을 가지고 이걸로 경제 활성 한번 시켜보자. 이제 더 이상 달러 의존도 하지 말고 이거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가지고 EU가 EU의 돈을 갖고 앞으로 세계 기축 통화를 도전하는 첫 번째 시도를 시작하는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러로 결제해왔던 중동산 원유나 가스에 대한 대금들을 EU화로 유로화. 유로화로 대체를 하고 이걸 통해 갖고 EU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유로인데 유로화로 대체를 하고 이 돈으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밑받침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존에 미국이 이란이라든지 이 아랍 국가들에 걸어놨던 각종 그 규제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파병으로 인해서 조달되고 있는 중동 안에서 군사적 긴장 사태들 그리고 이게 해소가 돼야지.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비롯한 뭐 시아파를 비롯한 이런 그 중동 내 국가들의 갈등 해소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결국 EU발 코로나와 브렉시트가 일으키는 바람이 중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하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갔었는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고인돌배님께서 스페인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제가 남미와 관련해 가지고 좀 드리려고 했는데 중국이요 올 한 해 동안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가장 많이 장악해서 들어간 데가 남미래요. 근데 유럽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이 엄청 경제적으로 안 좋거든요. 스페인의 기업들의 중국이 인수합병을 상당히 많이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뒤도새도 모르게 지금 스페인 쪽으로 중국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스페인에서 변이가 발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스페인에 들어가는 돈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투자된 돈들 중에 이거 중국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 그 뭐 늘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거 사채인 줄 아니까 이런 불안한 돈은 못 받습니다 하고 중국 투자 안 받은 지가 오래야. 중국한테 땅 안 팔기로 한 국가가 한둘이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 규모로 되는 거는 전부 다 국가에서 검증을 해요. 이제 M&A에 대해서. 왜냐면은 중국이 처음에 대놓고 중국인들이 가서 그 나라의 부동산을 파토낸 데가 캐나다, 호주 뭐 비롯해가지고 엄청 뉴질랜드, 많으니까. 남아공 뭐 전부 다 중국 돈 들어가면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파탄이야, 파탄이 그냥. 나니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대놓고 중국 돈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못 사게끔 우리나라도 사실 난리는 났잖아요. 그래서 대형 목장이라든지 뭐 대형 빌딩 같은 걸 사는데 사겠다는 놈을 이 뒤를 파봐요. 그래갖고 중국 돈 있으면 안 돼! 라고 부결을 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쓰는 창구가 남아공. 일본은 좀 멍청했다. 사진로 일본은 신나게 열어줬다가 지금 다이렉트 다 털리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남아공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패션 브랜드 업체 어디죠? 패션 브랜드 업체 말고 명품. 루이비통,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티파니를 이번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루이비통이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가 커지고 있어. 묘하게 중국이 이 해외 인수를 이게 명품 사냥을 제일 좋아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지. 그래서 샤넬을 비롯해서 웬만한 유럽 브랜드를 다 사들이려고 그랬는데 못 샀어. 그렇지. 얘들이 자존심상 니네 중국한테는 안 판다 그런 거지. 왜냐면 그 폐해를 알거든. 그 짝퉁으로도 많이 당해봤지만 얘네들이 이 샤넬을 예를 들어 중국이 샀어봐. 이제 샤넬로 빤스에서 개목걸이까지 다 나와 이제. 그러니까 샤넬 입장에서는 절대 중국 돈은 안 팔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상표가 뭐냐면 루비통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랬어. 그래서 이 루비통 가면 중국에 짱통 엄청 많거든요. 근데 루비통이 갑자기 유럽이 그렇게 불황인데 신나게 부피를 키우더라고 등치를. 그러니까 티파니까지 이번에 인수합병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세계 2위 부호가 됐어 루비통. 계속 여러 그룹이. 개를 합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먹고 있어요. 명품 브랜드를. 근데 그 투자 자금이 알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한 게 아니라 어디서 갔다고요? 중국. 남아공을 통해 갖고.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 배민. 배민하고 텐센트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요기요를 중국 딜리버리 기업이 먹었다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딜리버리 히어로. 네, 근데 그 딜리버리 히어로의 뒤에 숨어있던 그 최대 투자자가 누구냐면 남아공의 회사예요. 근데 이 남아공의 회사가 뭐 그렇게 이름난 회사가 아니야. 문제는. 맞아요. 근데 얘가 원래 신문사예요, 신문사. 언론사로 출발한 회사인데 겁나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많이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금이 수상하다는 거지. 그 마찬가지로 지금 루비통이 계속해갖고 그 등치를 불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장사가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 워낙 이제 그 이 시장은 불황을 안 타니까. 근데 다른 데 비해서 유독 루비통이 힘을 발휘하고 있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비통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보기에 지금 루비통 사장의 명품 독식도 쉽게 말해서 중국 자본의 영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루비통이 요즘 너무 흔해. 심지어 나도 최근에 지인한테도 루비통 지갑을 선물을 받았어. 자신이 이번에 가격이 싸게 나왔고 70개를 선물하려고 샀대. 근데 우리나라 국산 지갑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데 루비통이 그렇게 싸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진품이요? 진품이지 기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싸다고? 근데 옛날에는 1년에 10,000개 팔던 거를 지금은 100만 개, 200만 개씩 팔고 있는 꼴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 갖고 나머지 희귀성 있는 브랜드를 또 사들이고 있는 거 봐서 언젠가 루비통 배후에도 중국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까 그 미국에서 관세 때린다는 얘기 있길래 그쪽 루비통이나 이런 데는 때려라, 뭐 팔 데가 미국뿐이냐 이러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서 같이 붙여봤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돌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영국하고 EU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를 얘기해 주실 건가요? 나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해야 돼? 얘기해봐봐. 어디를 해줄 건지. 남미 할까? 남미부터 갈까? 좀 후진대부터 돌고. 아니면 남미 아니면 중동? 수진대라니요. 중동부터 가. 이런 뭐 선민의식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면 안 되지? 네. 네, 그러면 유럽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제일 고통받고 있는 게 최근에 지진 난 크로아티아도 있고. 거기도 유럽인데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사태를 좀 묶어가지고 중동하고 앞으로 이제 중동 정세에 관한 중동 정세를 가보시죠. 2021년도에 대한 얘기를 다음 월드뉴스 플렉스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플렉스요. 아니 지금 반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 입에 잘 안 붙네. 네, 국제뉴스 플렉스 시간에 다음 편은 중동 편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